황원재 선생님부터 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갑자기 돌리면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전체 나누고 여기 YMCA 오셨으니까 YMCA 이사장님이신 이강희 이사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본 포럼을 3시 한 10분, 15분경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를 황원재 선생님부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재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전학도 국외과를 좀 오래 했고요. 지금은 전덕대학교에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이 들으면 뭔가 굉장히 아쉬워. 좀 노골적으로 좀 짜증나는 이런 오유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히 중대한 한계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 한계가 부딪힌 이유는 민주화 자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돌아와 민주 시민교육이라는 게 과연 있긴 한 건지, 도대체 이게 인식이 어떻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떤지 대단히 크게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는 우리 자체, 우리가 그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행동, 나 자신, 인식과 행동부터 이 사회 전반 우리 지도층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거 보면 민주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민주화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적인 요구하고 또 그 역할을 해야 될 지도자들하고 전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성하면서 민주화로 가겠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의 말씀을 하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가 나오고 사이가 이제 평평해지기 시작했고 챗GPT 나오면서 세상은 신화를 이제 거의 평평화된 것 같아요. 근데 사회 구조나 이 관계는 수직에서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민주 시민교육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민주화 자체가 너무나 거리가 멀고 해서 이런 혼란이 당분간 상당한 정도로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꿋꿋하게 버텨나가고 손대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살고 있는데 전주 청마을어린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정수경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활동도 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 시민교육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이제 궁금하고 평소에 저희 관심이 나누는 궁금점 이런 것들을 혹시 질문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같이 왔습니다. 제가 별도로 인사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이유가 시민 민주 교육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칙 밖에서 저도 한 사람 이론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YMCA 여기서 이런 귀한 프로그램을 열기 위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민주시민의 의식을 더 고취시켜서 일당 10만 정도 이렇게 파급 효과를 가지셔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 선거를 통해서 경험을 했고요. 지금 1년 6개월 이상 지나가는
한국에서도 깊이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박근혜에 비해서 윤석열은 수십 회의 탄핵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교육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깊이 또 요즘 해봅니다. 그래서 시민 교육을 꼭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포럼이 좋은 결과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익입니다. 예, 완주에서 사직경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름 육성중이고요. 진안에서 왔습니다. 진안 YMCA와 그다음에 진안 청소년수련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작년부터 좀 일을 열심히 참여해서 올해 좀 진안에서 청소년들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좀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오늘 또 프로그램 하면서 좋은 방향을 가지고 지역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산의 청소년 브라이즈 정원장입니다. 올해 돌아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한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하고 학교 교육을 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희망을 갖는 것이 제가 학생운동 때 들었던 얘기인데 두 가지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 바위가 뚫릴 것이고, 그리고 혼자 100보 가는 것보다 100명이 한 보를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민 김영국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많은 거 알려고 온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참여하면은 또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순창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들 만나고 있는 이상은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동 청소년 시절에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역의 또 시민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함께 활동하면서 지금 지역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도 아동 청소년을 시민으로 좀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런 교육들이 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좀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풍 청소년문화집에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 최수연입니다.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 다수결,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라는 글귀를 보고 요즘과 너무 딱 맞는 글귀구나라는 생각에 지금 가장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 자리에 좀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실군에서 온 임정미입니다. 이곳에 와서 민주시민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저희 임실군은 인구소멸 지역의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도대체 뭐가 없기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다들 떠나거나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까라는 농촌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 인구소멸의 가장 밑바탕은 인문학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이 많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참여를 좀 더 의미를 갖고 참여했습니다. 오늘 많은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다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 사실 청소년이 조금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존중받기도 하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교육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영경이고요. 기성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들 인도하고 있습니다. YMC에서 함께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민주시민교육 이게 좀 자리를 제대로 잡아 나가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식이 되어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민주화가 퇴행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큰 밑거름일 거라고 생각해서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강성희 의원실의 선임성환 김금주라고 합니다. 오늘 아마 의원님이 계셨으면 자리를 함께 하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셔가지고 제가 같이 왔는데요. 오늘 좀 고민을 같이 나누고 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해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IMC의 이경신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민주시민 교육 사업 담당도 하고 있고 청소년, 특히 개인적으로 관심사는 소수자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포럼에서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제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을 만들고 있는 김선녀입니다. 제가 오늘 민주시민교육 포럼에 참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냐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민주시민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자리에 마음대로 어떤 그 기회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리고 또한 살기 위해서 또는 생활전선에 오래 이렇게 뭔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다 보니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시민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게 우리 기성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저도 신청하고요. 장수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이재명이고요. 기호 1번은 아닙니다. 저도 청소년들하고 활동하면서 민주시민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민주시민인가 스스로 이제 좀 물어보게 되는데 저는 민주시민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속에서 욕이 많이 나오고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치다 보면 이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걸 가지고 자기 생활을 시킬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른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말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런 포럼 자리가 있어서 저도 되게 기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미리 말씀드리면 어제 단톡방인지를 모르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정현 총장님 톡방인 줄 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남기고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단체 톡방에 간다고 하는 걸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간다고 해서 엄청 뛰어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막 교육청 근무하다가 9년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간 평화중학교 교장 최은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 듣고 저도 이제 학교에 가장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제가 어떻게 더 해야 할까 이런 좀 생각과 그다음에 어떤
어떤 길을 가야 할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다짐을 또 한 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갔더니 생각보다 많이 자기 역할들에 머물러 있고 저는 이제 초보예요. 2달밖에 안 돼서 아직 어떤 것도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서 저는 또 어떻게 그 아이들을 한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자리에 오는 혹시 조금 더 도움도 되고 제가 자리매김하는데도 보탬이 될까 하는 사의사역을 가지고 참여한 학교입니다. 초보대가 지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에 있는 핵무기가 있는 곳을 왜 남한이 간섭합니까? 남한에 왔더니 계속 싸움만 하고 북한에 있을 때는 오히려 졸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북한에 있던 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전북하나센터의 이상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민주시민교육의 전라북도 내에서 좀 몇 분의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존경하고 이분들에게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리고 좀 가까워지고 싶은 분들이 3분이십니다. 여기 계시는. 원래 3분은 서로 친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끼어서 같이 일원으로서 같이 배우고 학습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회를 맡으신 전주대학교 서재국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지난달까지 이제 교육통합지원센터 팀장님, 그리고 전에 전주시 평생교육원인가요? 평생교육원 관장님 역임하시고 지금은 야인으로서 도서관에서 박사학위 논문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쓰고 계시고 실업급여도 포기하시고 그래서 지금 프리랜서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돼서 지난 8년 동안 전라북도 담당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전라북도가 민주시민교육에 좀 앞서가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수현 선생님. 그리고 전주교대 이경환 교수님. 네,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회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시민사회운동 같이 함께 늘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이크를 서재복 교수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서재복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새롭게 꾸며놔서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죠.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예.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인상이 어때요? 인상이 어떻습니까? 좋았죠? 예. 그분들의 인상이 좀 두 분은 좀 사귀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분위기를 갖다가 해치는 예. 옆에 계신 분들의 인상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좋은 인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얘기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오늘 와가지고 느껴지는 것들은 뭐냐면 민주시민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서로 간에 있어서 큰 박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큰 박수를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를 들으니까 앞으로도 뭐 아까에 비해서 한 10년은 더 건강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이제 뚜껑을 열기 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퀴즈를 갖다 먼저 하나 낼게요.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4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민주시민. 시민 육성. 시민 육성. 정답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정답 아니라는 그냥 넘어가는 또요. 다른 분요. 민주시민요. 민주시민요. 또요. 예, 유사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딩동댕이요. 이분이 참고로 제가 지도교수입니다. 훌륭하네요. 하여튼 지도교수 닮아갖고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결국은 이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는 전라북도의 어떤 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방향을 갖다 설정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만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100명에서 조금 모자라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듯이 일단 많이 된다면 그야말로 전라북도 시민교육 갖다가 우리가 모두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제자는 세 분인데요. 첫 번째 이제 전주교대에서 이경환 교수님, 전북 시민사회와 시민교육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표하는 시간은 15분씩 드리고요. 15분이 지나면 민주적으로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 이내에서 이야기하고 오신 분들이 충분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이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주교대 이경입니다. 저는 시민교육 또 때로는 뭐 세계 시민교육에 관심이 많고요. 그 전에 용어는 그래서 식사는 다 하시겠지만 각각 하실 거죠? 네. 그렇게 못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더 슬플까. 왜 못하니까 아니라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5시에서 5시 10분 정도까지 일단은 시간을 꽉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를 갖다 나눴던 내용은 첫 번째 이제 이경환 교수님이 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이제 김재현 팀장이 전라북도 시민교육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어떤 전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총회에서 시민교육센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말고 사실은 어떤 질의응답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갖다 오늘 모아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결국은 이제 시민교육의 어떤 허브를 갖다 구성하고 그 허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또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발언하시면 좋겠어요. 네. 뭐 손들겨 오시면 발을 들어도 됩니다. 제가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요. 네, 말씀하시죠. 이제. 마이크를 양쪽으로 저쪽으로. 그리고 오늘 참고로 오늘 포럼은 그 이제 끝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런 작은 포럼을 진행을 해서 동의가 되신다면은 그 오늘 자료를 계속 사업 보고서로 계속 연구 보고서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이 기록하시고 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시고 녹음하고 계셔서 다 기록해서 이후에 계속 그 이것이 좀 피드백 되면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원리입니다. 그 민주 시민교육이 인지의 영역인지 행동의 영역인지 교육을 보면 분명한 것은 안다고 행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동의 영역이다라고 맞아요. 근데 모르면 또 행동도 못해요. 이제 진보주의 교육이라고 교육 철학이 있어요. 거기는 알면 행동한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아는 영역이 있고 행동을 되게 가르쳐줘요. 그 불교에서도 그 돈호 돈수라는 말이 있고 돈호 정수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깨우치면 돈호 돈수로 한번 깨우치면 영영 상해시킨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거든요. 깨우쳐도 그게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서 자기 성찰과 그 노력을 해야만 깨우친 것을 일상의 느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 시민교육도 행동의 영역인 건 분명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지 영역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실에서의 이런 어떤 지식에 관련된 인지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기초해서 지속적으로 교실 밖 활동을 통해서 수행해야 되는 것. 즉 행동의 변화가 어떤 상황에서 행동이 달라져야 될 그런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때 대체로 그냥 인지적 영역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활동의 영역이다, 행동 변화의 영역이다. 그런 것 분명히 이게 오늘 우리 조정희 총장님 나와서 민주시민교육이 잘 뭘까, 본질이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고, 민주시민교육은 사실 저는 이 어휘는 좋아요. 근데 이 도교육청에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지만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은 기존에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그 원리나 원칙 등에 대한 것을 주입하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책무가 강제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보다는 그런 간판을 유지한다고 해도 정치교육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저는 분명히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오래전부터요. 어떤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랄지, 어떤 사회의 그 흐름, 사회의 그 발전 방향을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두에 가야 되거든요, 창조적으로.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이 성교육 분야도 저는 정치교육이라고 봐요. 뭐 보건교육 더더욱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도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교육도 분명히 정치교육 영역이다. 민주시민교육도 주어진 기존의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체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같이 협의하고 선제수를 이뤄서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정치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면 대단히 궁금함이 클 것 같아서, 일단 간판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폭 본질적으로 정치교육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민주시민교육에서 기존의 질서나 기존 원칙, 또 기존의 그 권위를 받아들인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 분명히 우리 사회는 지금 이게 양대 큰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는 이 세상 문명의 흐름은 수평화돼 있어요. 평탄, 거의 다 평등하게 이제 뭐랄까 평등화돼 있어요. 근데 사회 질서나 힘은 수직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거기 그 이해관계에다가 다 이권이 다 연결되어 있고, 끝없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의 그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원리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냐?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체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사회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민주시민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주시민교육이 인지적 영역이냐 행동적 영역이냐 했을 때 저는 분명히 행동적 영역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그 실내에서 하는 그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실 바깥에서 실내에서 기본적인 그 관련된 지식에 관련된 교육을 하면서 바깥에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밖 활동도 중요하고, 이런 중고집단 활동, 특히 YMCA 세전 활동 지속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마음교육 공동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사는 사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문제가 뭔지, 그 실질적으로 없는지라는 것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이 청소년들 주체적으로 가서 탐색해보고 어른들과 대화해보고 해법도 내놓고, 그러면 어른들하고 각각에서 협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해가지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석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인지의 영역이 아니라 행동적 영역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바꿔가야지 사실은 우리 사회가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가면 폭군이 되고 회사에 가면 갑질을 일삼는 상사가 돼요. 그분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하는 분들은 인지적으로는 알아요.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민주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앞으로 우리 경제도 결정적으로 한계에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돼야만 이걸 받아들여야만 사회에 에너지가 생기고 사회에 활력이 생기거든요.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뭐 우리 교육을 포함해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래 이제 언론 이 보도를 보면 일본 학자가 한국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상태로 이 정도 민주화 정도에서 이렇게 민주시민이 안 된 상태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이게 지금 정점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주체가 돼서 정말 이제 민주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 정말 관심을 가지고 선도원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정치교육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직접적인 부분과 행동적인 영역이 있는데 둘 다 하나는 아니지만 행동적인 영역을 갖다가 강조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괜찮습니다. 예. 목소리가 크니까. 네. 그 마이크가 하울링 있어서 그냥 여기는 괜찮아요. 네. 이쪽 양쪽 사이드. 네, 그 우리 선생님 말씀에 100%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마이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와 민주라는 두 축이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 우리 세대들이 그 절박함에 의해서 가난한 시대를 뚫고 나오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는 뿌듯하게 굉장히 성공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윤 정권이 딱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의 성공이 진짜인가 이렇게 다시 되묻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하나는 그렇다면 이 시점에 기성세대라고 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다시 돌아봐야 되는가 이 포인트를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저희는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토론이요. 우리 애기들하고 이걸 하면은 애기들 기절합니다. 그리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저도 현장에서 2시간씩 민주시민교육을 아이들하고 하고 있는데 강의하고 나서 뭐 액션을 해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이렇게 해요. 근데 항상 그 학교를 따라오면서 드는 생각은 쟤들은 민주적인 시민이 됐을까? 아니면 몇 프로나 됐을까? 아니면 민주 시민이 쟤들한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투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고 너도 당해봐라 뭐 이런 분위기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라는 이 아이들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외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충격인데 아이들은 일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 정신을 이어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독일 사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정치 교육을 아예 의무화한다든지 호주처럼 투표 안 하면 막 벌금을 때린다든지 뭔가 이런 강압적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아이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견뎌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렇게 오신 분들이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쉬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합니다.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드리거든요. 뭐 저하고 나이도 같은 연배인 이기광 교수님이 첫 번째 질문 문제는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기성세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욕심먹은 기성세대가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척이 안 들어서 기성세대인가? 스스로 부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되는 것 같긴 해요. 86세대로 시작해서 이제 기성세대면서 저는 이제 기득권 세대에 돼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갖고 있는
권력 관계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사회 나가도 뭐 웬만한 그 사회적 권력, 정치적 권력 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가난한 세대에 성공한 또 계층으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이러면서도 늘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가 1980년에 국민소득 1000불을 달성하자 이런 시대였으니까 100억 불 수출해보자 뭐 이런 시대. 그러다가 78년인가 달성했어요. 그 시대에는 제가 이제 대략 뭐 초등학교 학년 뭐 이쯤 됐기 때문에 한 번도 대학을 들어오면서 직장 걱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대학생이 이제 10%부터 제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30% 세대에 두 번째 이제 취직을 잘 우리 공부 모든 애들 뭐 우리 과에서도 진짜 모든 애들이 은행 취직업에 했던 시대입니다. 수의과 가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욕하거든 시대거든요. 근데 시대는 바뀌어가지고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으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대는 저희 아들이 한 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아빠, 내가 아빠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MZ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들 아마 그 MZ보다 약간 빠른 밀레니엄 전후반 시대 세대들은 우리보다 불행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 세대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해요, 사실.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다 교사가 됐는데 아무도 박사과정을 안 가서 그냥 우리 과에서 미철주 교수가 박사과정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빨리 졸업하라. 했더니 뭐 교수가 얼마나 됐어요. 어디 원서대라고 가다가 손주기도 하는데 나이선울리 교수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이해를 잘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너는 그럼 어떻게 살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대들은 다 그런 고민의 연장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을 옆으로 돌려봐라 이 말하기가 참 어려운 세대예요. 이 기성의 세대로서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물음은 또 선착해야 된다. 저희 아들하고는 또 토론하기 좋아합니다만 그래서 그 가치를 지향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고민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참 철딱선이 없는 발언을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철없는 아버지가 한번 던져보겠다냐. 그랬을 때 이제 가치를 어떻게 지향할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너는 그러면 출세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물음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한테. 제가 그렇게 안 키운 것 같은데 로스쿨을 가가지고 돈을 잘 버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 멘붕이 왔어요. 이게 내가 그 신단체를 몇십 년 하고 이놈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 단체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돈 버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딱 던지는데 저는 사실 멘붕했어요. 그래서 돈 얼마나 벌 거냐? 많이 벌 거예요. 많다는 게 도대체 저 감각이 다르니까 그만큼 이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거 있지만 한 번도 그런 고민을 또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뭐 같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이제 아빠가 기득권 쓰니까 저도 기득권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이런 욕망은 강했지만 눈을 옆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마인드는 안 가지고 있더라는 게 제 자식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뭐 얘기를 하는데 이미 굳어진 나이가 잘 안 바뀌더라고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들을 그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도 함께 가는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제 기성세대로서 제가 어떻게 할 건가 해서 뭐 얘기를 드려줬습니다만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아젠다를 던지고 니들가 고민해보고 함께 해결해보고 뭐 이런 고민입니다. 제가 여기 문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가르치겠습니다만 교사를 길을 듣는데 우리 학교 어린애들이 한 번도 사회적 약자를 가르치는 고민을 해보지 않아요. 한 번도라면 조금 그 과학입니다만 별로 없어요. 서울에 잘 사는 아들들이에요. 딸들이. 우리 학교에 뭐 거의 전북시 40년 빼고 다 거의 서울애들이니까. 걔들이 한 번도 옆으로 수평적 삶에 더불어 사는 삶에 고민하지 않았다는 그런 고민 선상에 나온 아이들 기독권자로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답을 못 줘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한 번은 아젠다를 던져주어서 한번 고민하기를 만들어보자. 제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제가 잠시만 좀 말을 보태고 싶은데 그 기성세대라고 하는 저희를 포함해서 그 교육 영역이 평생교육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통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제도 시민이 될 수 있다. 제가 포기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해요.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가면 사람 안 바뀌어. 너무 쉽게 씁니다. 안 바뀌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저희하고 다른 문화를 겪고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갭을 좁힐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애들한테 맞춰볼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뭘 알아야 맞추죠. 저 인권하고 시민교육 같이 하는데 저희는 한 번도 시민교육이나 인권 이런 걸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나와서는 더더군다나 배운 적이 없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문화는 다르지만 그런 걸 지식적으로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부모 세대는 그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들의 교육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의무교육의 형태는 문제겠지만 각종 교육 현장에서 해야 된다. 혼나고 욕먹고 하더라도. 근데 자꾸 저도 그랬지만 많이 피해가거든요. 왜? 이왕에 맞춰드리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공예하러 가족 공예하러 오신 분한테 무슨 시민성 얘기를 하냐.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청소년 현장은 하고 있거든요. 방금 아까 조은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도 학교에서 학교 밖에서 하고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라는 그냥 포기하거든요. 그 작업들을 좀 민주시민교육 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오히려 포커스는 거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춰져야 청소년의 강도가 좀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수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많이 동의하고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참 기성세대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상화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자꾸만 강조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제가 수현 팀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을 보니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이야기, 환경 생태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노동 인권에 대한 이야기, 학생 자치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교육비의 1%는 무조건 자치로 구성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들, 문화 다양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야기되고 교과활동 속에서 잠재적 교육활동 속에서 또는 교과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조금 얘기하면 저희가 운동장이 있거든요. 평화중학교 운동장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맨발 걷기가 아주 왕성하게 구성하면서 학교에 70명 정도가 저녁에 운동장에서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운동장에 잔디를 깔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잔디를 지향하지 않고 그다음에 숨 쉬는 땅이 있는 건 평화동에는 학산을 빼고는 그 지역 주민들이 걸을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800만 원을 들여서 저 가기 전에 2주 전에 마사토를 애들 축구하라고 깔았대요. 그래서 가기 전날 저녁에 비가 왔는데 8월 30일 날 비가 왔을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비 온 날 진짜 운동장의 4분의 1 정도를 맨발 걷기에 좋은 황토가 올라오라고 밑에 땅을 다 파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200만 원어치 아파트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날 이제 저희가 수돗물을 발 씻으시라고 예전 교장선생님께서 수도를 딱 틀어주라고 했는데 제가 가는 첫날 교장선생님 수도 막아야겠어요. 제가 교장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익숙지 않은 날 아침 첫 대화가 우리는 수도를 막아야겠어요. 그리고 운동장에 빨리 걸어서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어요가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의 건의사항이었어요. 그게 첫 대면이에요, 저의. 제가 이제 그날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죠. 나 교장 좀 잘하게 막자 소리 좀 하지 마. 나 교장 읽기 시작하면 교장 못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한번 이따 인사하고 나면 학생회장도 오라고 하고 각 학급반에 체육도 오라고 하고 해서 애들하고 같이 얘기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프랑도 걸고 주민에게 말 걸기를 해보자. 그게 제가 제안한 방법이 선생님들은 전체가 안 된다 막아야 된다 했는데 주민들에게 말을 걸어보자. 그래도 학교가 어떤 공간이라는 걸 알아야 하니까 그러면 1차는 프랑을 걸고 2차는 운동장에 이렇게 둘레를 쳐서 더 못 들어가시게 그 운동장 안에 바깥만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하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자치에서 우리 운동장을 지켜달라는 캠페인도 해보면 어때? 이제 이 제안을 실은 제 입으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했으면 했는데 전혀 안 나오고 막자고만 하기로 제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는 학교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저는 관절만큼 유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 밖이 굉장히 딱딱하세요. 할머니들을 저희 다녀오죠. 운동장이 지역 주민 건데 우리가 용지구단금 냈는데 평화중학교에서 우리 땅 갖고 쓰는데 우리 거 아니요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증 갖고 오시라고 했어요. 좀 내드릴 테니까 권리증. 그래도 자네는 찾아보셔요. 큰 장례드릴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 하니까 3가지 요소만 빼면 제가 운동장에 애들이 잔디 깔아달라고 안 하겠다. 3가지가 뭐냐면 개똥, 2번째가 소주병 깨진, 3번째가 운동장 밟는 것. 마사토 이렇게 200만 원치가 다 받았잖아요. 그 제가 4번 남았거든 저녁에 같이 걸으면서 얘기했는데 아이들도 남고 저는 우리가 꼭 이런 논의의 자리에서 항상 학생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주장에 안다고 과연 그걸 행동할까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겁나죠. 저도 당장 맞고 싶죠. 막 그러는데 학생들을 대상화하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학교 밖의 민주시민 교육을 고민하는 우리들은 아까 그 원도 만들어야 된다, 센터도 만들어야 된다고 그 대상을 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에 맞게 들어가고 바깥 부족한 시민 교육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례를 깊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민주, 시민, 교육 이 3가지가 사실은 다 복합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전라도는 저는 굉장히 민주 시민 의식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저는 봐요. 그 이유는 전주에서 그래도 기성세대라고 물론 이제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그들은 민주의식에 대한 의식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걸 이끌어보는 시험 무대가 그래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합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전라도가 최초로 한번 시험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로 인해서 과연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하고
군사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직결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금 우리의 교육, 민주, 시민 이게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여기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이제 제 딸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저보다도 더 강성이었어요. 강성이었어요. 근데 결혼에 경상도 사회를 얻었는데 어느 순간에 바꾸셔가지고 이재명이가 났는데 이재명이 잘 가지거든. 그 정도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과학이 좀 더 발달되면 앞으로 어차피 그러거든요. 이 뇌도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많은 영역에서 과학이 우리 생각을 많이 지배할 날이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머리 구조는 컴퓨터하고 비슷해요. 메모리 장치가 있고 프로세서가 있고 다 이렇게 장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머리의 구조를 좀 과학이 발달돼서 좀 민주 시민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민주 의식 시민을 어디 지나가면 싹 들어가게 해. 그런 시대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조금이 끊기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 저는 꼭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모임과 포럼과 대화와 소통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을 잃어요. 근데 우리 조전 총장님 말씀하신 것 굉장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선 많이 모일 때 같으면 이정수 선생님 그냥 쓰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모인 분들이 함께 필요의 경비가 있다고 하면 조금씩 모아도 되고 그리고 원래 민주 정신은 돈 없이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 의식이 아닙니다. 원래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거.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앞으로 탄력을 받고 더 의식화되고 조직화되고 할 때 정말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전쟁의 문제, 저는 진짜예요. 전쟁이 금방 날 것 같은 그런 위기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전쟁은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전쟁의 위기를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포럼이나 우리가 활동 일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힘을 얻고 조직화되지 않은 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조직화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젊은 세대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갈세대예요. 갈세인데 어쨌든 저는 오래 살아서 과거 이렇게 겪어봤습니다. 가난하게도 살아가고 부자하게도 살아가고 다 살아봤는데 그러나 이제 현실의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앞에 닥친 거 사실 그게 가장 심각하거든요.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지금 자살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 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그 교육에 있어서도 저 서유럽처럼 그 민족 교육을 어릴 때부터 좀 하고 이런 제도도 우리가 힘써서 좀 바꾸고 아니 세상에 근데 아이들한테 6.25가 뭐냐 몰라요. 이런 정도의 요즘 아이들이니까 이런 것도 좀 힘을 모아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포럼이 집약되고 이게 이런 것들이 더 좀 그 잘 축적돼서 교육 정책에도 좀 이게 힘을 좀 푸시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할 사람이 없을까 있습니다. 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전부 다 말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제가 괜히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예정 시간이 5시 아니면 5시 10분 정도 됐는데 15분까지로 5분 연장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말 안 하면 죽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그것도 이야기하실 거죠. 이제 아까 손 드신 분 해주시면 짧게 해서 이야기를 갖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은 2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2분에서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말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 우리 전반적인 사회의 문화 속에서 보면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뭔가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시민활동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외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언제부턴가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에서만 추구하는 거 사회적 가치는 일정한 어떠한 특권 계층만 사용하는 단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민활동을 할 때 제 주변에서도 기부 이 활동들 참 좋은 활동들 많이 하네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후원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이렇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한테 가정을 책임져야 가정을 좀 이렇게 돌봐야지 왜 자꾸 시민 다른 곳에 이렇게 눈을 돌리냐 다른 곳에 집중하지 말고 공부 좀 더 하라 이렇게 저한테 조언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생활 속 민주주의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뭔가 내가 이게 삶 속에 스며든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부가적인 내가 다른 에너지를 조금 더 쏟아야 되는 한 부분인 걸로 이렇게 문화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민주주의 센터를 건립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이루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특권 계층만 청소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모든 전반적인 사회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기업, 사기업도 마찬가지로 조직 일반 그 이익, 영업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 이익을 공기업, 사기업 이런 기업체에서도 회의를 할 때 사실 민주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만일 대표자가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회의하는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내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장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센터의 청소년 관련 연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연구 결과 중에 저희 전북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생각이 한 35%의 청소년들이 한 번 이상의 자살을 생각했고 그 자살을 선택한 이유를 자유롭게 기입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건 청소년이 직접 적은 문장인데 자살을 선택한 이유가
인생이 고달프며 국가의 차별적인 정책과 어두운 국가 미래와 더불어 개인의 미래도 먹먹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이 이 문장을 이렇게 적으면서 얼마나 좀 슬펐을까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 주체하는 과정,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공감했고, 저는 사실 청년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또 같이 있고 청년들도 조금 민주시민의 존재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청소년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학교와 함께 좀 더 다양하고 좀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되는 민주주의 교육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준비하기 전에 제가 1분간 내가 이야기하고 2는 2분간 들어주는 겁니다. 3은 뭘까요? 3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고개를 3번 끄덕여주는 거. 공감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졸지 마시고 고개만 끄덕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누가 말씀 때 누가 말씀 인사에서도 인구 소멸에 그다음에 가장 예수님 임실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 단어를 썼던 이유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1차 제가 지속적 발전 협의회의 활동 안에 이제 토론자로서 그 농어촌 주민으로서 지속 가능한 지역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제 제가 가닥을 잡으면서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여기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전반적인 인간의 본질, 인문학의 교육과정, 그리고 사람이 존중되고 서로 평등하고 서로 미안이 되는 존재, 이 과정들을 우리가 농어촌 곳곳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제 이게 민주시민 교육 활동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 안에 지금 전 영역에서 지속격도 그렇고 어떤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우리 시민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시민교육센터든 원이든 그 역할 과정에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과정을 정확하게 이제는 좀 그 파트너십 정확하게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르십니까? 시민에 대해서 제가 인사를 잘못했다. 저는 정치권은 사실 관심이 없고요. 저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치를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주로 좀 만나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 가끔 있어요. 어떤 때 좀 인사를 하냐면,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이고 변하는 게 보여요. 다 내 덕분이구나. 나중에 제가 확인할 기회가 있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지금 잘 됐지? 여러분들은 동그랗게 뜨고 아닌데요? 제가 좀 이렇게 착각했었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변화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 성인, 청소년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하는 이유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이 사회가 좀 더 좋아진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거지.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실천하는 거는 다 이렇게 자기 몫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꼰대라는 소리를 좀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네, 꼰대라고 하는 그 자꾸 말을 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저는 청소년들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어떤 순간에는 되게 자율성으로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남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고, 한번 보니까 내가 간섭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차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청소년 활동가분들,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 또 학교에서 만나시는 분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교수님한테 좀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생, 그리고 청소년 활동가한테 이거 이렇게 좀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라고 또박또박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청소년, 그리고 사장님 우리 이 회사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주 INJ의 사무총장님께도 우리의 그 좀 민주적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간사들, 이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저는 민주시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마련해 나가는데 오늘 이 포럼이 그냥 끝이 아니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런 공론장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작은 공론장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주시 학생이 자기 마음을 정한다고 장본부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오늘 들으니까 굉장히 대접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잠깐만. 그 오늘 교육 내용을 들으니까 좀 많이 우울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다음 모임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코로나 전에 저희가 연변대학하고 교류하면서 연변 공무원들이 한 달씩 저희 기관 연수를 했어요. 한 달짜리. 근데 이분들이 충격을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희 시설 기관에 이용하는데 이용률이 그 이용비가 없다는 거, 공짜로 다 쓸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더 공짜로 쓰는 동네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소년궁이라고 가보니까 다 입점료를 받아요. 우리 돈으로 뭐 2,000원, 4,000원. 그래서 뭐런 이야기냐면 돈이 없으면 소년궁을 이용할 수가 없대요. 자본주의를 깔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의 극치인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마음대로 공짜로 그냥 막 써?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의견 나누고 행사 진행하는 걸 보고 너무 자유로움을 보고 그 자유의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공무원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물 뿌리는 민주주의 시민교육이 결국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어떤 결과물을 우리는 모르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보고 느끼더라. 그리고 더 저희가 이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YMCA 본부가 제주도에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시아 친구들이 이제 제주도 와서 연수를 받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불안한 지점이 이 민주시민교육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물며 일본 사회는 더 그래요. 일본은 한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까,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많은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하고 있는 일들이 헛된 일은 아니더라. 이것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다음 그 토론회 할 때는 민주시민교육도 되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걸 릴레이식으로 이게 조금 범위를 확 줄여가지고 인권, 또 인권도 또 되게 많잖아요. 현장에 노동인권들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그래서 이런 주제 포럼들을 조금 내년에 시리즈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소도 이게 전주에서만 하지 마시고 뭐 군산도 오시고 익산도 오시고 저희 기관도 좀 저희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와주시고, 아까 우리 간사님 제안처럼 청년들을 좀 초대해서 가까운 청년들, 못 모르는 청년들도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듯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저도 팜플렛하고 안내문 우리 총장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올까 고민했는데 전화해서 꼭 와야 된다 해서 왔는데 그 안내문에 그 관련 동영상 링크를 좀 걸어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미리 보고 숙지하면 대화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다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다 올려드릴게요. 혹시나 저작권이나 뭐 얼굴을 가려야 되는 그 기술 없습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초보 기술이더라. 그래서 이해해달라 안내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상에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이야기 들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국 학생들이 이야기했는데 중국 학생들이 한국하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휴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독일에서 1976년에 보이텔스 바흐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세 가지 기준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강제나 교화 금지 학교에서, 두 번째 논쟁성 유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어떤 지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서 시간이라든지 주제를 갖다 정해놓으면 사실 그 자체가 민주적이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시간. 그래서 오늘 제가 사회를 보면서 가장 비민주적인 어떤 악질적인 행위를 하게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데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선물 뭔지 아시죠? 그게 아닙니다. 자, 제가 선물 준비했는데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X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나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큰 박수하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